아까 우리 김기훈 교수님께서 2012년도에 우리 필야정 시지가 국가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지를 처음 만난 것은 2006년도 저희가 속한 정하고 방금 앞서 발표해 주신 그 김산 교수님 속한 김제 홍심정,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청강 한영국 고모님께서 소속하신 강경 덕유정, 그 다음에 필야정 시지로 발표할 그 첫 번째 시지, 그 시지의 대회 개최지인 익산 송백정, 그 다음에 부안 신고정, 정읍 필야정, 황등 건덕정, 군산 진남정까지 해가지고 호남 7정 그 편사대회를 1933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158회 대회까지 지속적으로 편사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지를 만난 지가 딱 14년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도 그 7정 편사대회를 봄, 가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부안 신고정에서 7정 편사대회를 마치고 그때 이제 정읍 필야정에서 그 참가하신 어른들이 좀 계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 그 청강 선생님께 우리 필야정에 가면은 좋은 자료가 있다.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청강사백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진남정 사원하고 셋이서 그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 오늘 그 소개해드릴 필야정 시지하고 1800년 후반부터 내려오던 그 사계 좌목, 그다음에 선생안들을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10시까지 복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국국논문집에 한번 그 정리해서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선생안하고 사계 좌목 같은 자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 시지만 잠깐 보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2012년도에 이제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2012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야정 사원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필야정에 속한 호남 7정 궁술경교회, 이제 그 본 이름은 그렇고요. 흔히들 이제 저희는 이제 7정편사 그럽니다. 근데 그 7정 소속 사원의 그 자격으로 그 필야정 시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930년대 필야정 시지 소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국가등록문화재 502호인 필야정 시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을 해보고, 두 번째는 필야정 시지 구분 및 특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제 502호 필야정 시지라고 돼 있는데, 문화재청에는 보니까 1936년대 시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시지의 그 작성 방법이나 기록 내용들이 상이한데 왜 36년이 됐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 필야정 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자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분 및 특질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시지를 1936년대 시지만이 아니고 30년도하고 36년도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시지다. 분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 방식이나 당시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필야정 시지는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시지의 이름 자체는 없고요. 일본 시지를 시대순에 따라서 30년 전조선 궁술대회 박금효 우승 시지, 그리고 필야정 2번 시즌 1936년 호남 사군연합 궁술경기회 편사시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요. 필야정 시지가 저렇게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듣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그 2006년도에 이 시지를 처음 만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이 시지의 소장처인 정읍 시립박물관 여기 오고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을 좀 하고 전화로 좀 귀찮게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예사분한테 좀 사정 해가지고 사진만 겨우 받았거든요. 근데 사진도 2012년도에 그 문화재 지정 당시에 박물관 측에서 이렇게 이어 붙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한 8m에서 9m 가까이 되는데요. 이어 붙인 사진을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데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컴퓨터 모니터로 보면은 글씨들이 다 식별될 정도인데 좀 안타깝게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CG 크기를 가늠해 보자면 여기 지금 글씨 하나가 이만합니다. 손바닥만 하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폭은 한 100cm에서 한 104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이 박물관 측에서 그 문화재 지정된 다음에 전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도 그냥 이렇게 좀 뒤섞인 채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라정 1번 시지는 1930년도에 1위 그 관덕정에서 이때 당시에 1위 관덕정에서 관덕정 그 사정 낙성식이 있었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 피라정 이 CG 자체에는 이런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근대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CG에 나온 인물들하고 그다음에 시상 내역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그 기사를 찾았어요. 우리 저기 이건호 대표님께서 그 부분은 좀 도움을 주셨는데요.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G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지만 1930년도 전조선 궁술대회 CG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G가 왜 피라정 CG냐면 이때 당시에 이 박금효라는 분이 피라정 사원이었는데요. 당시 한 27세, 20대 중반이었더라고요. 이분이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춘 명국님처럼 그 우승자가 CG를 가져가서 피라정이 계속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CG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1936년도 CG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G를 저희가 그 2006년까지 정읍 피라정에서 보관해 오다가 국궁신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위대로 우리 청강 덕유정 전 사백님께서 그 국궁신문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등록문화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수많은 국가문화재 중에 우리 국궁 CG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문화재 등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CG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피라정 1번 CG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시기는 1930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 기록이고요. 이거는 그 조선일보 기사하고 동아일보 기사 사이에 차이가 하루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자에다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정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신문기사에 조선일보는 양력으로, 동아일보는 음력으로 대회 날짜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회 날짜가 틀린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5일 동안 경기를 치렀다. 조선일보는 4일 동안 하루 정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양력 11월 16일이 다른 한 신문에서 소개한 그 26일에서 29일 있잖아요. 그게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그 날짜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게 양력으로 하면 이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요, 당시 궁술대회에 참가했던 한량의 출신 지역명하고 성명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김재애, 박삼현, 그다음에 또 여기 부안에서 오셨네요. 신석준, 네,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춘 서영 명국님 스승이신 박병일 한량께서도 이 CG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잠깐 소개 말씀 올리고요. 아무튼 그 CG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CG 기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위의 그 경기 방식을 보면은요, 개인전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전, 남무사, 여무사. 이거는 이제 그 CG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고요. 이게 경기 결과인데요. 남자 선수는 남무사 측, 여자 선수는 여무사 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전밖에 없습니다. 단체전은 없고요. 참가 인원은 제가 CG 전체를 그 조금 키워가지고 전체를 다 세봤어요.
세보고 그 책자에 보시면 긴 시제 안에 나와 있는 출신 지역하고 참가 선수하고 성적 기록을 다 그 책자에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 152명입니다. 근데 동아일보 기사에는 200여 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무사가 10여 명 출전하였다. 근데 실제로는 152명밖에 없고, 이 원인을 한번 보니까 CG 발견 당시에도 훼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좀 CG가 찢겨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국궁신문에 있는 그 사진 자료, 그 다음에 박물관 측에서 보내준 사진 자료,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최대한 찾아낸 인원이 152명이고요. 그 중에는 이제 연무사님 그 CG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춘명국님처럼 연무사님이 가져가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남자부 우승자 정읍의 박금희 활량이 구중해가지고 필화정으로 갖고 가셨고요. 구중이면 굉장히 잘 쏜 겁니다. 이제 그 가외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1등 상금이 5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제강점기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봤는데 단순 비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대회 개인전 상금이 한 150 정도 하나요? 네. 단순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참 특이한 그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5등이 5명인데 시박이라고 돼 있어요. 10줌. 그러니까 10줌이면은 계량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순 쏘고 와가지고 딱 잡아오면은 하도 많이 쏘니까 딱 하나 부족하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죽시를 사용했을 것이니까 한 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순이면 50개, 화살 50개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추정만 할 뿐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참가 지역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경성 이남 전 지역, 그러니까 그 이북 지방에서는 참가를 못했어요. 1930년대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상 나와 있는 이 참가 지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 동아일보 그 200여 명 기준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권에서 99명, 한 반절 정도가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례, 경주,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경상도, 여기는 이제 그 서울인데 경성에서 6명 참가했습니다. 시수별로 보면은요,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152명 중에 131명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불 처리된 분들이거나 시지가 훼손돼가지고 시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였는데요. 보니까 총 131명의 그 유의미한 시수가 나왔고, 여기에 이분들이 이게 그 시지상에 나타난 그것만 보면 335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시수를 한번 제가 내봤더니요, 2.557중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시수에 대해서는 오늘날 시수하고 어떻게 다른가 잠깐 그 비교 분석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1등이 정읍 박금효 333 해가지고 대단히 우수한 성적이죠. 이쪽에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시지가 훼손돼가지고 박금효라는 분을 처음 어렵게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정읍 박금효. 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 시수를 333 하셨더라고요. 여기 그 마지막 수는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33, 그 초순 3, 2순 3이었으니까 나머지도 3순이겠죠. 여기 지금 합 9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등은 당연히 정읍 박금희 활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부터는 비교 시기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시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시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에는 이 시자하고 종이 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지자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은 정읍의 박금희 활량, 그리고 구례에 있는 김하옥이라는 선수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굉장히 시수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궁술대회 기사를 보면은 입상 경력이 꽤 있죠, 대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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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서춘명국님의 스승이신 금산 박병일 한량께서는 본 대회에서는 6중 하셨어요. 6중 하셨는데 비규식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5등 화살 10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필화정 2번 시지는 호남 4군 연합 공술 경기의 편사 시지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에 보시면 획기라고 돼 있어요. 획기.
근데 제가 제목만 2번 시제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자년 윤 3월 2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자년 윤 3월 20일이면 1936년 양력으로 딱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내일이에요. 5월 10일. 5월 10일. 1936년 5월 10일. 여기 보면은, 내용은 1936년 정읍 필야정, 고부 군자정, 부안 심고정, 태인 한병루 이 4개 정이 편사를 치른 내용이에요. 이게 일본 시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자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형태는 한지의 두루마리형이고요. 길이는 뭐 301cm로 했는데 문화주청에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제가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뒤 시지를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등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꼭 그 정박물관에 가가지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발표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박물관에서 준 자료 그대로 찍어온 건데요. 여기다 올렸는데 순서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저기예요. 정읍 필야정 기록.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고부 군자정 2번 기록이고 3번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1번 기록, 이게 순서대로면 1번, 2번,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3번이고요. 4번 나온 다음에, 예,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어서 붙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보면은 신 무슨 균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참 특이한 것이 이 마지막에다가 총 합시수를 써가지고 그 성적 발표를 했거든요. 정읍 필야정 57시 해가지고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희한하게 이쪽에 이 붉은 글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등위예요. 이게 박물관 직접 찍어왔으면 더 자세한 걸 보여드렸을 건데 이게 지금 한자로 일자예요. 1등. 그 다음에 고부 군자정 말미에 성적을 적었더라고요. 2등. 그리고 부안 심고정 요 3자죠. 3자입니다. 3등이에요. 아무튼 기록 방식 그렇고요. 경기 방식은 순수 편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호남 사군 연합 편사 종결 이렇게 제가 책자에 썼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고월군자가 아니라 이것도 사자고 이것도 지금 사자거든요. 지금 사사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사군인데 사군 연합 이거는 지금 편자를 그 옆에다 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편사 종결해가지고 이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 3승 경기를 했고요. 각 사정 15명씩 선발해서 총 45명이 참가를 했고요. 굉장히 특이한 기록인데 이 편장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깨졌네요. 그 편장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읍 필야정 편장 박언규, 그 다음에 고부 군자정 편장 은성학, 그 다음에 부안 심고정 편장 신종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 결정은 역시나 통합시로 등이 결정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자불 처리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때 15명 성원이 다 안 돼가지고 경기에 참여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가 다 참여를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태인 한병루하고 자불을 한 다음에 등위를 또 4등을 태인 한병루를 적어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책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역 그 편사대회가 갖는 그 친목성 때문에 등위를 적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그 개취지로는요, 심고정으로 추정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심고정 획기 나와 있어요. 아까 뭐 병자 윤삼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안 심고정 획기 이렇게 해서 개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심고정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승정은 당연히 필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원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이게 그 원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대회인가?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대회 결과는 정읍 필야정 총 57시 했어요. 제가 평균 시수를 15명 나눠보니까 3.8중 잘 쐈어요. 고부 군자정은 43시, 부안 심고정은 36중, 한병루는 자불. 이제 시지 앞부분이 훼손이 돼가지고 6명 기록밖에 안 남았어요. 9명 기록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 합시수를 계산해 보니까 15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등위 기록은 없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제가 호기심 삼아서 누가 1등 했나 봤더니 아까 그 박금효 이 한량께서 1등 하셨고요. 고부 군자정의 그 은유정이라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분이 7중 하셨어요. 여성 참가 기록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이제 그 훼손된 부분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희지상으로는 여성 이름으로 추정될 만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현재 그 호남 7정 궁술 경기회에서는 여성 참가자를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사두 1명, 여성 사원 1명을 반드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별 평균 시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 시수를 제가 한번 쉬어봤는데 30년대 그 일본 시지에서는 훼손된 부분이나 자불 처리된 분들 말고 총 335중 해가지고 평균 시수가 2.5중, 최고 시수는 9중. 다 각중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36년 시지에서는 총 45명 참가해서 136중. 여기서는 좀 나왔네요. 3.2중. 최고 시수는 8중이었습니다. 역시 각중이었고, 저희 이제 저희 정에 남아있는 시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랬더니 129명, 지금은 한 160명, 170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129명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총 989중. 평균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66중. 그리고 호남 7점, 그 다음에 2년 뒤에 보니까 6.42중 했어요. 그리고 최고 시수는 15, 14중. 지금 여러 명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주하고 계량시를 총 합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는 시범삼아서 한번 각중만 쉬어봤는데 좀 7.71중 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한 두세 배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궁시 기술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록 방식은 한지의 붓으로 역시 기록했고요. 피라정 2번 시제부터는 이렇게 관중인 형태가 나왔습니다. 불은 이중원 형태의 이런 도장을 줬고요. 순서는 이제 고부 군자정, 똑같은 대회의 시지인데 기록 방식이 달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부 군자정 그 시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초순, 이순, 삼순이라고 쓰고 이렇게 세로로 썼어요. 이게 지금 안 맞추고 중, 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라정하고 심고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 CG 방식과 똑같아요. 아마 1, 2, 3, 4, 5 이런 방식 같은데요. 기록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일본 CG하고는 기록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2012년도 호남 7정 편사 CG고요. 이건 아까 일본 CG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순수하게 다 기록했죠. 여기도 육시 기록은 없었어요. CG 끝에다가 통합시와 등위, 편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뒤에 보면은 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편사 대이긴 하지만 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CG는 처음 봤습니다. 이 편장의 역할이 어땠는지 실제로 경기에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CG를 막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좀 많이 봤는데요. 각 사정별로 특정한 성씨가 다수 참가했습니다. 고부 군자정 같은 경우에는 은씨들이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 지금 4개 정 중에 고부 군자정은 폐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부 군자정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고부 군자정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게 지금 활터예요. 활터가 있고 이쪽에 돌다리가 있고 연못 가운데 이 활터가 있어요. 여기가 사대입니다. 이 정면이 아니고 제가 고증해 해본 결과가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부 군자정 답사하면서 고부 한량 은유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분이에요. 여기 있네요. 은유정. 제가 이 말씀을 이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김기훈 교수님하고 이건호 교수님께서 폐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부 군자정이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피라정 CG 이 단서만 가지고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기를 가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고 있었거든요. 여기 막 찍고 있었는데 이쪽에 보면 조그만 정자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여기서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대낮부터 그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아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군산에서 활 쏘는 사람인데 여기 내가 그 활타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활을 잘 쏴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 활 쏜 거는 본 일이 없는데 장군의 손자로 불리면서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은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바로 은유정, 그 국궁신문에서 필요한 취재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그 은유정이라고 나온 그 부분 있죠? 이 부분요? 이 부분 딱 찾아갖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기분이라는 것은 저도 진짜 울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은유정 한량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장손입니다. 이 사람 동생이 이쪽 정자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진짜 운 좋게도 그 양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양반 댁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하고 우리 저기 동생분이 이 집 알려줘가지고 찾아왔다고. 이분하고 한참 동안 얘기 나누고 이게 사진 보여주고 뭐 옛날 막 그 인자머니 각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랑 막 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인달라고 하는데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딱 봤더니 오늘 그 식구들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봤더니 제삿날이었어요. 이분 제삿날.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오게 오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CG에 나와 있는 분들을 또 우리 전 선배 사원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군자정에 대해서도 폐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1번 시지는 전조선 궁술대회 시지고요. 2번 시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호남 7정 편사대회를 158회째 지금 한 8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속 사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좀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고 아전인수격 주장일 수도 있는데, 이때 그 호남 사군에 참여했던 정읍 필야정하고 부안 신고정이 현재는 호남 7정 궁술 경기회 회원 사정으로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계를 시켜보려고 많이 조금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시지상에 나와 있는 2번 시지, 사군연합 시지는 1936년, 그 다음에 우리 호남 7정 궁술경기회의 전신인 호남 궁술경기회는 1933년에 결성이 됐어요. 저 강경 덕유정에서 결성이 되고, 첫 대회를 일위 관덕정, 아까 1번 시지 개최지에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400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158회 대회를 제가 막 총무나 제 모으면서 그 칠정대회를 치러봤는데 400으로 처음 치러봤어요.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지를 책자형하고 이렇게 두루마리형 시지를 한 10차례 가까이 만들어 봤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주기도 했는데 정작 작년에는 못 만들었어요. 바빠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호남 사군연합하고 호남 7정 편사대회하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그냥 군산 진남정 소속 사원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저 사람이 조금 좀 무리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주세요. 두 대회 공이 편사 중심 대회예요. 사군연합도 순수 편사였었죠. 아까 편장이 있었고요. 호남 7정도 지금 그 7인조하고 5인조가 있는데 개인전 뭐 지금 그 일반 대회처럼 남자부, 여자부, 노년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7인조 중심이에요. 그리고 7정 궁술경기회는 7정 궁술경기회라는 그 고유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보통 그냥 7정 편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말을 쓰는 언중들이 쓰기에 편리한 말로 많이 쓰잖아요. 호남 7정 궁술경기회는 사실 그 정식 명칭이긴 하지만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특징 살려갖고 7정편사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공통점으로 보면 호남 궁술 경기회 결성 시 추가 참여 5개정이 시작했는데
앞으로 인원이 15명 이상이고 일정한 금액만 되면 참여할 수 있다. 우리 호남 공술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신문기사에 나와요. 근데 그 15명과 아까 그 4군 연합 출전 선수가 15명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33년에 그 실정편사의 전신인 궁술경기회가 결성이 되고 3년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인이 일치한다는 그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거는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4군 중 피라정하고 신부정이 현재 소속사장으로 편사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호남 4군 연합 궁술경기 CG 그것처럼 우리 그 칠장 편사에서도 CG 및 기록 문화를 개성하고 있다. 이런 그 공통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같이 합쳐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936년 이후 두 대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합치자 해가지고 편입되었거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증거 자료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들어 본 CG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칠정대회 CG고 이거는 그 저희 진남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대회를 하는데 작년 3월 달에 총 600회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한 번씩 이제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데 하계 수련대회 때 이건 제가 부사에 갈 때 이 사람이 궁체가 제일 좋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CG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련대회 때 한 번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진남정 제600회 원래대회 때 CG를 작성해가지고 이 연무사님이 궁체가 제일 좋더라고요. 상의해가지고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칠정 소속사원으로서 CG 문화를 개성하고 있다. 이런 좀 억지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맺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CG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나온 인물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성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건호 접장님께서 도움 많이 주셨고요. 제가 이번 작업하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피라정 CG 여기를 좀 직접 찾아가서 전체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발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 처음, 우리도 어떤 뭐 그 자료나 그 자료를 발굴하게 되면 우리 최초 발굴자가 좀 정확하게 원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연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게 그 문화재 보존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그 피라정 CG 문화재 지정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자도 없었고 저도 물론 그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런 시도를 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큰 그 교훈을 한번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